예, 안녕하세요. 입시니쌤 수학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25년도 동패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자체가 이제 문제들은 무난하게 출제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문제들 앞에 충실하게 배치되었고 뭐 이렇게 낚시 문제 같은 것들은 잘 없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연계 문제들이 좀 편하게 출제가 됐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뒤에 서술형, 논술형이 포함된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작성하시다 보면 시간은 맨 뒤에는 좀 부족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논술형 3번 문항 정도가 조금 어려운 문항 정도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문항들까지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 시간 안에 충분히 풀이하고 답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되는 난이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 연계 문제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막 이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고 좀 시간 싸움 위주로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이할 문제들은 주요 문항들 위주로 14번부터 한번 풀이를 해볼 거고요. 논술형 1번은 건너뛰고 나머지 문항들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4번 보시면 A가 1보다 큰 상수고요. 그때 지수함수와 뭐 만나는 점 해서 A 그리고 yx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여서 처음에 소재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로 시작했다가 삼각함수 문제, 이거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죠. 그래서 삼각함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에 이제 빠지지 말고 지수함수 정도는 당연히 응용될 수 있는 거고 적용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문제의 본질인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해결하셨으면 뭐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한번 시작해 보죠. 자, y는 a의 x제곱이고 x는 마이너스 2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기 때문에 a의 좌표 빠르게 잡아주실 수 있겠고요. 이 점을 y는 x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하여서 y는 x 대칭 이동하였을 때 a의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2라는 b 좌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동경 OA와 OB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삼각함수 정의에 의하여 코사인 알파를 반지름을 구해봐야겠죠?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반지름을 구해봐야겠으나 일단은 반지름 분의 얼마인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2, x 좌표를 적어주는 것이 이제 코사인 값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였어요. 코사인 베타 역시도 반지름인지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동일한 반지름이겠습니다. 그때 x 좌표를 적어주시면 이게 코사인 베타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 두 코사인 값의 관계식을 문제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R 값의 계산은 크게 필요가 없겠고요. 이 위에 코사인 알파 값이 마이너스 12배 한 코사인 베타의 값과 같다. R은 크게 의미가 없으니 주어진 관계식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를 곱한 A의 마이너스 제곱 정도로 이제 정리하시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묻는 것도 A 제곱의 값이기 때문에 뭐 2항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의 제곱 값이 6이다 정도로 그냥 바로 마무리가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도형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삼각함수 정의에서 이 지수 함수의 그래프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A가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어떤 증가하는 지수 함수 위에 어떤 점이니 이 정도 A를 표현하시고 y는 x의 대칭이라면 거기에 대해 b의 좌표를 이 정도 표현하시고 나서 문제를 푸셔도 그래 동경 OA가 나타내는 동경 OB가 나타내는 코사인 값 정도를 그냥 떠올리실 수 있을 거라서 지수함수에 이제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삼각함수 정의에 따라 잘 정리하셨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예요. 예, 15번 문제는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고 이렇게 도형을 살짝 돌려놓은 것 같아요. 90도 정도 회전시켜서 열어보시면 될 거라서 이제 원래 문제 자체를 잘 공부하셨으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해결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도형부터 그려볼게요. 원이 제시되어 있고 Y축, X축이고요. 이 원 위에 한 점 P를 잡은 것이고 이 원의 아래쪽 교점을 B 그리고 위쪽 지름의 끝을 이름은 정해놓지 않았죠. 여기가 이제 세타 정도인 거고 6의 길이로 연장해서 찍는 점이 Q. 그래서 원본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할 일은 Q의 Y좌표가 최대가 될 때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Q의 Y좌표를 표현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 보조선이 Y축에 내려지면서 Q의 Y좌표를 하면 이 길이를 통해서 일단 맞출 수 있겠다
정도라는 확인하시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푸는 문제였거든요. 그림을 돌려놨을 뿐이지. 그래서 이 정도 계획이 바로 세워지셨어야 준비가 충분히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은 계산은 이제 빠르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여긴 지름이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4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 삼각 B 혹은 뭐 삼각 함수 정도를 이용하여서 원주각 직각삼각형의 원의 원주각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인 점을 이용해 주시면 직각삼각형의 삼각-B, 지금 내가 빗변의 길이를 알고 있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가 PQ의 길이가 6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길이는 요 길이가 되셔야겠죠. 이 변의 길이가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정도로 삼각-B를 이용해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PQ의 길이가 6으로 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은 길이가 6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가 바로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보조선 이용해서 만든 직각삼각형에서 맞곡지각 세타를 찾아주시면 마찬가지로 삼각-B에 대한 내용이죠. 빗변을 알고 있고 내가 궁금한 것은 Q의 Y좌표이기 때문에 이 빗변과 짧은 변, 밑변의 길이 B, 이 역시 코사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의 값을 다시 한번 빗변의 길이에 곱해 주셔야 하니까 이 변의 길이가 6 마이너스 4 코사인 6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에 다시 한번 이제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를 원의 반지름 2에다가 더해 주시면 Q의 Y좌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Q의 Y좌표가 최대일 때라 함은 6 빼기 4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값이 최대일 때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코사인 함수 자체가 이제 치환되면서 이제 들어간 2차 함수 정도라고 보셔도 괜찮겠고요. 코사인의 그냥 C 정도라고 표현해서 2차 함수 형태의 최대 최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 빼기 4C 곱하기 C라는 요 C에 대한 2차식, 코사인에 대한 2차식을 푸시는 거고, 최대 최소를 찾아주실 때는 뭐 우리 2차 함수에서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는 0 되게 되는 근이 코사인 0일 때와 2분의 3일 때이기 때문에 0과 2분의 3의 중점, 대칭성을 이용하여 코사인이 4분의 3일 때 2차 함수의 축을 가지겠다 정도도 이제 금방 발견하실 수 있어서 그때의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코사인이 4분의 3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인 코사인 제곱의 합을 1이다 이용하여 사인의 값을 제곱해서 16분의 9예요. 더해서 1이 되려면 16분의 7 되는 사인 제곱이기 때문에 사인은 4분의 루트 7, 반드시 양의 부호를 가지고 적어주실 수 있겠죠. 왜? 우리 세타가 무슨 각이기 때문에 세타가 예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험 범위에도 들어갈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점검해 주시면 되겠고, 코사인과 사인의 B,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이기 때문에 답은 3분의 루트 7로 적어주시면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문제 충실히 공부하셨으면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넘어가서 이제 객관식 마지막 직전 문제 16번으로 가보죠. 예, 다음은 16번이고요. 그림과 같이 직선, 그리고 역함수 관계에 어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제시되어 있고, 이 그림 역시 원본 문제가 크게 다르지 않게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에 좀 추가된 포인트, 그리고 변형된 포인트를 잘 확인하셔야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기본의 사전 지식,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했던 기하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빠르게 푸셨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좀 계산 대입하시면서 풀다 보면 조금 늦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 기본 상황은 원본 문제와 동일하죠. 2의 x제곱 그리고 로그 2의 x라는 역함수 관계 두 함수가 제시되어 있고, 거기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나면서 이 둘이 y는 x의 대칭이구나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문제 가 조건에서 AD와 AB의 길이가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 점 A와
점 B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에 의한 교점, 즉 yx의 대칭인 두 점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까지 같다는 거, 우리 BC라고 하면 되겠죠. BC의 길이까지 같은 길이인 것은 원본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발견하시는 거, 역함수의 논리였고요. 다만 이제 문제에서 달라진 포인트가 갑자기 AM이라는 직선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원래 문제에서 공부했을 때는 삼각형의 넓이가 OBC 정도로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선에서 P, 지금 요쯤이 되겠네요. 로감수를 좀 납작하게 그려서 OPC, OPM, OPM의 넓이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만 수정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감수가 비율이 맞질 않아서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 점이 P, 이 넓이가 지금 2로 주어진 것이 나 조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하시는 게 이제 문제 푸시는 데의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공부한 삼각형이 아니라 갑자기 삼각형 OPM이 등장을 했는가? 그래서 OPM이 등장했으면 그 문제에 달라진 포인트를 이제 확인하시는 건데 다른 부분은 사실 변할 게 없어요. 원점 O, 두 교점 B와 직선의 X절편 C 같은 부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P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M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읽어주셔야겠죠. 자, 문제에서 M이 그냥 뜬금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 M에 대해서 선분 OC의 중점이라는 말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이 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선분 OC의 중점, 왜 하필이면 중점을 주었을까? 그리고 이 AM이라는 선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정도를 생각하시면 그래, 삼각형에서 OAC라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셨을 때 중점과 다른 꼭지점을 이은 선, 이 파란색이 삼각형의 중선 정도로 받아들여지시면 문제없겠습니다. 또 다른 근거는 우리 이 삼각형 OAC에서 이 AC 변을 보셔도 비율은 조금 이상하지만 AB와 BC의 길이 역시 같기 때문에 이 B라는 점도 변 AC의 중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선분 OB 역시 삼각형의 중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선 둘의 교점, P라는 녀석은 이 삼각형의 OAC의 무게중심이다. 점 P가 삼각형 OAC의 무게중심임을 발견하시는 게 주된 소재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억울한 학생도 있을 수는 있겠어요. 내가 뭐 갑자기 무게중심이라니 전혀 뭐 생각을 못했어 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 고1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고 고등 과정에 다 속한 지식들이기 때문에 놓쳤으면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점검하시는 게 맞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뭐 나는 안 해 정도 하시면 이제 우리 3학년 때까지 수능 때까지 가시는 과정이 조금 곤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정도는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럼 이제 무게중심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가 중선 3개를 그었을 때 6등분 된다 정도는 여러분 기억하실 거니까 지금 이 빨간색 넓이가 2라면 OBC 삼각형의 넓이는 그것의 이제 3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본 문제에 주어졌던 조건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각형 OPM의 3배의 넓이 OBC라는 삼각형의 넓이가 2 곱하기 3인 6이 되겠다 정도가 이제 확인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일한 풀이 과정으로 여러분 끝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삼각형을 1대1대1 3으로 쪼개는 3개 조각으로 쪼개는 상황에서 닮음 이용해서 여러분 길이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선분 OC의 길이를 직선의 x절편이므로 직선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x절편이므로 이 길이를 a라고 적으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때 삼각형의 높이, OBC 삼각형의 높이는 전체 높이의 3분의
1 지점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이가 전체 높이의 3분의 1, 3분의 a 정도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삼각형 OBC의 넓이 6이라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분의 a를 통해 구해진 것이고 6분의 a제곱이 되니까 이항하시면 a제곱이 36이다. 즉 양수 a 값은 6이다 정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b의 좌표가 전체 6의 길이에서 3대 2가 되겠죠? x좌표는 4. 전체 6의 길이에서 3대 1이 되면서 3대 1이 되면서 y좌표는 2 정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했던 PQ의 값이 각각 4와 2가 되었고요. 마지막 계산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그 3의 P인데 우리가 4인 것을 구해냈고요. 곱하기 로그 7의 3이고요. 곱하기 로그 Q의 7인데 Q가 2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고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로그의 곱셈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죠. 마치 이제 분수처럼 나눠졌다고 보실 때 분자 분모에서 각각 같은 수, 같은 로그들은 약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는 것이 로그 2의 4가 될 거고 그 값은 뭐 2가 되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포인트는 요 무게중심에 대한 파트였고요. 그걸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중점이라는 말로 좀 크게 키워드를 잡아 주었으니 거기에서 발견이 되셨으면 이제 빨리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혹은 요게 기하적 지식이 조금 1학년 때 과정에서 놓쳤다 그러면 사실 발견하시기 어렵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다음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 17번이고요. 모의고사 문제에도 뭐 비슷하게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항상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익숙한 형태여야겠고 그 답을 구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동패고 학생들은 준비해 주시는 게 맞겠고 16번은 내가 기하적 지식이 좀 부족했다면 못 풀 수도 있으나 17번은 뭐 누구나 가능해서 풀이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입니다. 17번 보겠습니다. 1보다 큰 세 자연수 ABC 1은 아닌 거죠. 자, 그때 가나 조건을 보시면서 뭐 냅다 식을 쓰시기보다는 많이 보던 조건식이거든요. 둘 다 뭐 하라는 얘기냐면 A, B, C의 어떤 거듭제곱 관계를 표현한 관계식이다 정도로 일단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해서 C의 범위를 제시하기 때문에 문제 마지막에 읽어주셨을 때 박스 바깥으로 나갔을 때 마지막에 구하는 값이 A, B, C의 최대값이라면 나는 이 문제를 주어진 가, 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B 그리고 A 같은 녀석들을 C에 대한 거듭제곱식으로 먼저 표현하고 나서 세 문자를 전부 C에 대한 거듭제곱 관계식으로 표현하고 나서 지수를 좀 다르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C의 범위에 맞춰서 최대값을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시면 간결하게 문제풀이가 끝날 것 같아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해석이고요. 루트 A는 B의 세제곱근이다. 세제곱근,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 루트 A를 세제곱하면 그게 이제 B가 되겠다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A의 2분의 3제곱이 B구나. A와 B의 관계식을 발견하셨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나를 보았을 때 A, B, C 세 문자가 모두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는 이제 A와 B의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 좌변에 로그 C에 4제곱근하고 A가 들어있는데 이 A를 B로 바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A는 B의 3분의 2제곱 정도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A 대신에 B의 3분의 2제곱을 채워 넣겠습니다. 그것이 우변에 2 곱하기 로그 B의 C의 세제곱근 정도 표현이 되어 있어서 유리수 지수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너는 3분의 2제곱이고 4분의 1제곱이니 6분의 1제곱이 될 거고 앞으로 튀어나가시면 6분의 1 로그 C의 B 너는 3분의 1제곱 앞으로 튀어나가면 3분의 2
로그 B의 C가 되겠고요. 이 두 로그가 밑과 진수를 바꿔 쓴 역수 관계임은 이미 잘 아실 거라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같은 문자가 될 거고 숫자도 좌변으로 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2분의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이 이 좌변의 로그를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똑같이 로그 B의 C가 되겠죠. 로그 B의 C의 제곱이 되겠구나. 그렇다면 로그 B의 C는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수 중 양수를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근거는 1보다 큰 세 자연수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자연수의 역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제곱을 붙여서 C가 될 수는 없겠다. 셋 다 자연수기 때문에 그냥 유리수 지수로 표현해 주셔야, 음수가 아닌 유리수 지수로 표현해 주셔야 B, C가 모두 자연수인 조건을 맞추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논리고, 그러면 똑같이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B의 2분의 1 제곱이 C구나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C의 거듭 제곱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는요. B부터 정리할까요? B는 B의 2분의 1 제곱이 C이기 때문에 B는 C의 제곱이다. 그래서 A 곱하기 C의 제곱 곱하기 C인 상황. 그 다음 A는 B의 3분의 2 제곱이기 때문에 B가 C의 제곱이에요. B가 C의 제곱이야. 그럼 C의 제곱에 다시 한번 3분의 2 제곱이기 때문에 3분의 4 제곱이게 되겠네요. C의 3분의 4 제곱 곱하기 C 제곱 곱하기 C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들을 일단 정리하시고요. 여기서 이 지수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라 A, B, C가 이제 모두 자연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B, C가 모두 자연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유리수 지수 3분의 4를 얹은 C 역시 자연수, C 제곱도 자연수. 얘는 뭐 문제 없겠어요? 이 두 지수를 얹어 놓은 A와 B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C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 C가 세제곱수가 되어야겠다 정도는 생각하실 수 있겠고, 그럼 C의 범위에 맞춰서 제일 큰 세제곱수를 찾으시면 그때가 최대값을 갖겠네요. C의 범위를 확인하면 C는 로그 C가 1과 2 사이이기 때문에 10과 100 사이에 있는 수가 될 거고요. 세제곱수 중에 가장 큰 C를 찾으시면 C가 4의 세제곱일 때가 세제곱수 중에 가장 큰 수겠죠. 그래서 C의 값이 4의 세제곱일 때 주어진 A, B, C가 최대값을 갖는다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C 자리에 4분의 3, 4의 4분의 3제곱을 대입하시면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4의 3제곱, 4의 4제곱, 4의 6제곱, 4의 1제곱이니까 4의 4제곱, 6제곱, 1제곱, 13제곱이 되겠죠? 4의 13제곱. 예,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4의 13제곱이고 우리 소수 가지고 표현을 해달라고 하니까 2의 26제곱까지 정리하시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P와 M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 답은 28, 5번이 되겠습니다. 답이 28. 그래서 우리 여러 문자를 주고 그들의 관계식, 거듭제곱 관계를 정리하여라 하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자로 정리할까를 미리 결정하고 가시면 내가 C에 대해 정리하여 C의 범위를 통해 답을 구하겠다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가시면 간결하게 이제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도로 확인하겠고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이 직접 문제보다는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넘어가서 이 논술형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은 간단하기 때문에 2번, 3번 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논술형 2번입니다.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집합 안에 A, B, C와 같은 세 종류의 집합이 존재하고요. 자연수 n, 3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한 전체 집합 중에서 이제 원소를 찾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실수 안 하시면 A, B 찾는 것까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에 C 집합 찾을 때
틀리지 않는 거, 정확히 이제 제곱근의 개수에 대한 논리가 완벽하셔야 푸실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집합 표현에 익숙한 상태에서 좀 봐야겠죠. A는 n이라는 원소를 가지는데 n은 우리 문제 제일 위에 30보다 작은 자연수인 것이 미리 정의되어 있죠. 그때 64의 n 플러스 1 제곱근이 얘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요. 자, 그렇게 되는 n을 찾아라. n은 뭐 라지 n의 원소다 하는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수법칙까지 정리하시면 2의 n 플러스 1분의 6제곱이 이제 자연수가 되라는 말이니까 자연수의 거듭 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때는 이 지수가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얘기라서 n 플러스 1이 어떤 수? 6의 약수인 것 정도를 찾으시면 되겠죠. n 플러스 1이 6의 약수, 뭐 1, 2, 3, 6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기서 이제 n의 값을 찾으시면 0, 1, 2, 5가 될 텐데 이제 n은 자연수라고 하였기 때문에 n이 될 수 있는 값이 0을 제외한 1, 2, 5 3개가 돼서 A라는 집합은 원소 나열 1, 2, 5 3개의 원소를 나열하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논술형 1번의 답이 됐고요. 그 다음 2-2번이에요.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세요. 자, B라는 집합은 9-n이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기 때문에 n을 원소로 갖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n의 조건 로그 9의 n이라는 녀석이 유리수가 되어라. 그래서 유리수 지수, 우리 모의고사에 연계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 착각 없이 잘 마무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식부터 적어보면 로그 9의 n이라는 유리수 지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9의 거듭제곱이 있는데 우리 거듭제곱으로 판단하시는 게 항상 이 제곱에서 지수 맞추는 문제, 거듭제곱 관계를 맞추시는 문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 A 문제 풀이 했을 때와 A 원소 찾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수식으로, 진수식으로 표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의 K제곱이 n꼴이다 정도를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 모의고사 연계 문제에서 봤던 부분 지수가 유리수일 때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일단은 뭐 K가 정수일 때부터 생각해 보시면 n이 될 수 있는 것이 n이 될 수 있는 숫자 K가 0일 때는 뭐 1 가능하겠고요. K가 1일 때 9 가능하겠고 K가 뭐 2일 때는 81 등이 가능하겠습니다. 각각 3의 0제곱, 3의 제곱, 3의 4제곱 등이죠. 물론 이제 n의 범위를 고려해서 숫자를 줄여 주셔야겠지만 그 다음 유리수 지수니까 밑이 제곱수임을 생각하며 밑이 3의 제곱수임을 생각하며 K가 이제 2분의 1, 2분의 2 같은 숫자일 때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2분의 1일 때는 9의 2분의 1제곱 3일 때가 가능하겠고요. 헷갈리지 않게 괄호로 좀 써놓을게요. 그 다음 3일 때 가능하겠고 K가 유리수 중에 2분의 2일 때는 1일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3일 때 9의 2분의 3제곱이면 27제곱 그 다음에 9의 2분의 4제곱은 또 제곱과 9의 제곱과 동일하기 때문에 2분의 3제곱 정도 생각하시면 그러면 2분의 5제곱이죠. 2분의 5제곱 생각하시면 3의 5제곱이 뭐 243인가요? 이런 녀석도 가능하겠습니다. 등등이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n의 값에는 범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30보다 작은 자연수를 찾아주시면 이렇게 4개가 가능한 n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리수 지수에 대한 판단, 모의고사에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식으로 바꿔서 찾으시되 밑이 9가 제곱수인 걸 생각하면서 정수 지수일 때와 분수 지수, 분모가 2인 분수는 괜찮겠죠? 그래서 2분의 어쩌고 할 때 진수를 나눠서 찾아주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 숫자 찾으실 수 있고 다만 이제 마지막에 B의 원소는 9 빼기 n의 값을 적으시는 거기 때문에 9에서 n을 빼시면 뭐 작은 거부터 쓸까요? 27을 뺐을 때가 가장 작으니까 마이너스 18
9를 빼시면 0, 1을 빼시면 8, 3을 먼저 빼시면 3을 빼시면 6, 그 다음에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네 가지 원소를 갖고요. 이때 주의하실 거는 B가 9 빼기 N의 원소로 갖는 거니까 여기 뭐 음수 나와도 되냐? 0 나와도 되냐? 다 가능한 원소라는 거 착각하시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원소를 찾으시는 게 논술형 2-2번의 답이 되었고요. 마지막 이제 C 집합을 찾는데 이 부분도 개념 정리가 정확히 돼 있으시면 무난하게 잘 하셨을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조건 해석에서 조금 오래 걸렸을 수 있겠습니다. 자, C 집합의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집합기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식으로 쓰겠습니다. X의 A제곱이 B가 될 때 그때 X는 뭐 실수 라는 조건을 주었고 A는 각각 라지 A의 원소, B는 라지 B의 원소 정도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셔야겠고 이때 X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X라는 것은 A 제곱했을 때 B가 되는 수, 즉 B의 A 제곱근, B의 A 제곱근이라고 여러분 부르실 수 있는 얘기고 제곱근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의 정의. 그리고 X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 실수인 것까지를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많이 봤던 것들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X를 원소로 갖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B와 A의 원소를 아는 상태에서 이들의 조합을 통해서 거듭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B의 A 제곱근이니까 B의 원소에 대해서는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 정도를 판단하시면 되겠고 A에 대해서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정도만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표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B의 값과 A 값, B의 원소 B는 마이너스 18, 0, 6, 8 네 종류가 있고요. A의 원소 A는 1, 2, 5 세 종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중에 음수 0, 이 둘은 양수. 이 A 값 중에 이 둘은 홀수. 이 2라는 녀석만 짝수 정도만 보면서 빠르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C의 이제 원소 개수이기 때문에 누군지 이제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18, 마이너스 18의 A제곱근, 1제곱근 1제곱근이란 말은 없지만 1제곱하여 마이너스 18이 되는 수니까 이거 이제 허수 하나 존재하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가 있을 거다. 음수의 홀수제곱근. 마찬가지로 음수의 홀수제곱근 하나 존재할 거고요.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빵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0에 대해서는 0의 한 번 제곱하여 0 되는 수 1제곱근 하는 말이 참 어색하네요. 0의 제곱근, 0의 5제곱근 전부 다 사실은 다 누구기 때문에 0의 제곱근은 0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따로 세시면 이제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1, 2, 5 몇 제곱근이건 간에 0의 제곱근은 하나, 딱 0 하나만 존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지 여기서 오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6일 때, 양수일 때 1제곱근 1개, 제곱근 2개죠.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2개가 나오니까 그 정도 개수를 세시면 되겠고요. 홀수 제곱근 여전히 1개. 8도 뭐 다를 것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만 판단을 하실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그래서 11개의 원소를 갖는 게 C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답이 그냥 11로 적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찾는 거기도 하지만 이것이 곧 집합 C의 원소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0이라는 녀석은 꼭 한 번만 세주셔야 된다는 거.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세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거기서 이제 문제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B를 침착하게 찾으셨어도 3번 찾는 게 이제 꽤나 함정 혹은 이제 실수하기 좋은 포인트들이 많았다라는 걸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의 제일 큰 핵심 조건은 개념은 제곱근의 정의, 거듭 제곱근의 정의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확인하고 마지막 논술형 3번으로 가보죠. 자, 논술형 3번이에요.
여러분이 준비하셨던 문제랑은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을 수 있겠습니다. 2 곱하기 로그 A의 X 그래프,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등은 뭐 반복돼서 나오던 소재인 건데, 그때 이제 다 Y축의 평행 이동한 그래프, Y축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동시에 나오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또 가나다 조건 자체가 한 번에 이제 읽히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지가 사실 감잡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서, 아마 이제 정말로 수학 잘 하시는 학생들 말고는 풀이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 실제로 풀기는 좀 어려웠던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사후에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 공부하듯이 시험 때 처음 보는 최고 난도 문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번 연습하는 의미로 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형부터 일단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이 P가 되겠죠. 저는 그래서 대칭 이동한 로그 함수 그래프가 두 개 나와 있고, y는 x와 이 녀석은 그냥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문제 보면서 처음에 생각하실 포인트는 그게 아닐까 싶어요. P라는 점의 좌표 x1, y1인데 우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사실 뭐가 출제되었었던 거냐면, 기울기 m인 직선과 기울기 마이너스 m인 직선이 만날 때 뭐 두 직선이 어떻고 삼각형이 어떻게 닮음이 생기고 하면서 풀던 로그함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걸로, 지수함수 문제였죠. 예,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보시면서 일단 이 Y축의 대칭 이동하는 그래프가 왜 나왔을까, 사실은 이 P를 말하고자 하던 건 아니고, 이 녀석을 대칭 이동한 우리 같은 로그 함수 위의 점 P'이라고 부르겠습니다. x1, y1에서 y축의 대칭 이동하였기 때문에 x좌표가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x1이 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일단 잘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문제가 전부는 아니고, 이 녀석을 보면서 내가 공부했던 것과 어떤 연관이 있나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그래서 x1이라는 x좌표 자체도 애초에 음수로 제시된 값이기 때문에, 음의 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대칭 이동했을 때 이 녀석은 양의 값이 되겠다. 이제 뭔가 이제 계산에 좀 더 맞는 녀석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일단 발견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이후에도 해석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가 조건에 루트 2 곱하기 5r 빼기 5p는 qr 플러스 6이다라는 관계식인데, 일단 여러분이 이 해당하는 선분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가볍게 따라가 보면요, 5r이라는 것은 여기가 r이네요. 여기가 5고요. 예, 5r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밑변 길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p라는 길이는 요 길을 얘기하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어떤 빗변 길이 정도로 표현이 되었구나. 그리고 QR이라는 건 역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어떤 빗변 같은 느낌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OR은 가로선이고요. OP의 길이는 기울어진, OQR의 길이도 기울어진 빗변 길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 루트 2라는 것이 괜히 곱해진 게 아니겠다. 우리 1대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길이비를 생각하시면 이 둘을 곱했을 때, 여기 루트 2를 했을 때 이 길이가 이제 빗변 길이로 바꿀 수 있겠다. 즉, 이 빗변 길이를 얘기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변의 길이에 대한 관계식이 빗변길의 어떤 관계식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게 뭐 6만큼 차이가 난다, 뭐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다 정도에 대한 관계식이고요. 다만 여기까지 확인을 하셔도 이들이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지가 사실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건을 일단은 확인하시는 게 맞겠고, 이 루트 2가 곱해졌을 때 같은 종류의 선분이 되더라, 기울어진 선분이 되더라 정도만 일단 확인을 하시고요. 다 조건을 이어서 보시면, 나는 y 좌표에 대한 관계식,
다는 x 좌표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x 좌표, y 좌표는 사실 뭐 함수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 이 문제 자체가 우리 도형,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이용해 풀어가는 문제이고 지수함수와 직선의 교점은 직접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x좌표, y좌표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빗변의 길이에 대한 어떤 관계식, 나와 다에서는 y좌표와 x좌표에 대한 관계식. 그래요. 우리 빗변의 길이라는 것은 기울기 1인 직선에서 혹은 마이너스 1인 직선에서 x 증가량과 이제 y 증가량, x 증가량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직관적이겠습니다. 빗변의 길이라는 것은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통해서 피타고라스로 이제 계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빗변이라는 것은 x 좌표를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y 좌표를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 대상. 그렇다면 이 가라는 조건을 x 좌표에 맞춰 해석할 것인가, y 좌표에 맞춰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 결정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혼란스럽고 조건들이 이제 짜 맞춰지지 않는 느낌이 들면 정상이겠고요. 다만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논술형에서 이 문제를 쪼개주셨죠. 그래서 새끼 문제 1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향을 정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x1 더하기 x2의 값을 먼저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새끼 문제 2번에서 이 값을 이용하여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것 보니 내가 지금 이 빗변의 길이를 어떤 좌표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것이 다 조건의 x좌표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향이고 그걸 문제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해석이고 여러분이 조건을 읽었을 때 한 번에 이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시고 문제 끝까지 읽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떻게 풀어갈 거냐 방향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까다로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해내시면 그 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한번 이제 쓱 보시면서 따라가 보시면 좋겠네요. 네, 계산 통해서 답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빗변 길이를 x좌표에 맞춰서 해석하자라는 걸로 이제 방향을 정했으면 이 루트 2 곱한 식이 빗변이 된 거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반대로 주어진 식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요.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이 식이 OR이라는 가로선의 길이, 선분의 길이와 OP의 길이는 이 녀석을 루트 2로 나눠주시면 어디의 길이로? 요 길이로 이렇게 바뀌시는 거 아니겠어요? 요 길이로 이제 바꿔서 표현이 될 테니까 제가 이 점의 좌표를 뭐 P0라고 부르겠습니다. 너를 빼기 OP0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가로 길이 정도로 표현을 하겠고요. QR이라는 것도 이 빗변을 루트 2로 나눈다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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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요 점은 Q0라고 부르죠. Q0R이 되겠구나. 와 같이 관계식을 좀 바꿔서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 x좌표를 이용해서 세 선분의 길이를 이제 표현을 해봅시다. OR이라는 건 사실 x좌표들 가지고 표현을 하실 수가 없겠어요. 내가 이 직선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식을 아예 안 알려주셨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x 플러스 k 같은 형태의 식일 텐데 식을 전혀 안 알려주신 것도 사실은 문제에서 많이 배려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얘를 구태여 여러분이 구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태여 구하실 이유가 없고 그냥 OR은 전체 길이 그냥 OR로서 남겨두신 다음에 다른 녀석들, x좌표로 표현 가능한 녀석들만 이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OP0의 길이는 P0부터 원점까지의 거리,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음수값 x1이기 때문에 x1에서부터 0까지 이 길이가 이제 마이너스 x1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1는 Q0의 x좌표라 그러면 그대로 x2가 되겠죠. Q의 x좌표가 x2, y2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x2가 되겠습니다. 그럼 QR의 길이, 이만큼의 남는 길이는 전체 누구에서? OR에서 x2만큼을 빼신 길이가 Q0R이 될 겁니다. 이만큼 OR의 길이에서 x좌표
x2만큼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더하기 6 했다라는 관계식이고요. 양변의 5원은 어차피 소거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였어요. 양변을 지워주시고 x1은 마이너스 x2 더하기 6을 나누지 않았네요. 여기서 정하겠습니다. 루트 2로 나눴을 때 6이 아니라 루트 2로 나누면 3 루트 2가 되겠죠. 이 뒤에 더하기 3 루트 2까지. 그래서 새끼 문제 1번에서 얘기했던 x1 더하기 x2라는 값이 3 루트 2임은 가 조건에서부터 x 좌표에 대한 해석으로 바꿔주시면 이제 찾을 수 있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x 좌표의 합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조건, 다 조건 중에 당연히 이제 다 조건을 좀 우선해서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x 좌표에 대한 조건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곱셈 공식에 대한 얘기가 될 거고, 다 조건에서 x1의 제곱과 x2의 제곱의 합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곱셈 공식 이용하시면 둘의 곱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녀석을 제곱한 뒤에 곱을 2번 더하면 얘가 되겠구나. 제곱해서 곱을 2번 더하면 얘가 되겠구나. 그래서 34군요. 제곱하면 여기다 곱 2번 뺀 거죠. 죄송합니다. 적어볼게요. 34라는 값은 x1 더하기 x2를 제곱한 뒤에 거기서 둘의 곱을 2번 뺀 거,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x1, x2. 그래서 나머지 계산하고 이항하겠습니다. 이게 18이고요. 넘기면 16이라서 x1, x2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x1, x2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새끼 문제 1번의 답과 다의 조건을 통해서 x1, x2, x 좌표의 곱까지를 이용해낸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나 조건까지를 이용하시면 답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 계산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지워놓고 나를 이용해서 답으로 가겠습니다. 나 조건에는 y좌표 합이 제시되어 있고요. y좌표는 우리가 로그 함수에 대입해서 x좌표를 y좌표로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x좌표를 y좌표로. 그래서 2 곱하기 로그 a의 x1인데 얘는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여기 마이너스고 혹은 얘를 대입했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a의 x2고요. 이 둘을 더하시면 2로 묶어주신 다음에 로그 안에서 이 진수들끼리의 곱셈이 될 테니까 너는 2 로그 a의 마이너스 x1, x2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값이 이제 2 로그 a의 8까지가 되겠죠. 그 값이 이제 6 루트 2라고 나와 있으니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양변은 2로 나눠주시고 이 둘이 같은 거니까 정리하시면 로그 a의 8이 3 루트 2가 되겠고요. 얘가 2의 세제곱이니까 3으로 또 나눠주시면 로그 a의 2가 루트 2가 되면서 a의 값은 루트 2가 된다.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된다. a를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된다. a는 2의 루트 2분의 1제곱이고 유리화하시면 2분의 루트 2제곱이다까지 이렇게 답을 구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뒤에 계산은 사실 함수에 대입하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고 하는 그냥 계산 단순히 계산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조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어려웠고, 다만 이 문제를 새끼 문제 1번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 라고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라갔으면 일단 문제 풀이가 가능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어려운 문제였고 최고난도 문제인 만큼 참 참신하고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빗변에 대한 관계식을 주신 부분이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